안녕하세요. 책과 음악이 만나는 시간, 김자윤의 바이올린북입니다. 오늘은 권진원의 노래 나무를 바이올린 연주로 들려드리며 시작해봤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 왼쪽 주머니에서 펴낸 70세 사막모반 가결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일단 표지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일본식 2층 집을 배경으로 소설 속에 등장하는 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고 트래블, 그러니까 여행을 가다라는 글자가 적힌 가방을 들고 집 앞에서 뭔가 들떠있는 아버지, 아래층 방에는 누워있는 뚱뚱한 시어머니를 돌보는 짜증난 표정의 어머니, 위층에는 뭔가 탈출을 꿈꾸는 듯한 불만 섞인 표정의 딸, 그 옆방에는 후드티를 입고 컴퓨터에 빠져있는 아들, 뭔가 평범해 보이면서도 깨질 듯 말 듯한 아주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구도인데요. 사실 이 책은 제목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70세 사막모반 가결. 어떻게 보면 딱딱하면서도 좀 무섭다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실제로 이 책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기본적인 구도를 담아낸 제목입니다. 어느 날 70살이 되는 날, 모든 사람이 안락사를 통해 죽어야 한다는 법안이 가결됩니다. 유예된 시간은 고작 2년뿐이죠. 그 상황을 바탕으로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먼저 소설의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어머니, 55살의 도요코는 10년 넘게 누워 지내는 시어머니의 병시중을 도맡고 있습니다. 아주 불만과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설정이죠.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였던 아들 마사키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사에 취직했지만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회사를 그만둔 채 집에만 틀어박혀 지냅니다. 아주 답답한 상황이죠. 남편 시즈오는 70세 사망법안 시행을 앞두고 남은 인생을 즐기겠다며 조기 퇴직해 친구와 세계여행에 나서겠다고 밝힙니다. 정말 누가 봐도 가부장적이고 제멋대로인 스타일이죠. 딸이 모목하는 어머니 수발에 지친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도와달라는 요청에 아예 집을 나와 혼자 살면서 노인 요양원에서 일을 합니다. 인생은 자기 마음이니까요. 거기다 10년 넘게 누워 지내는 시어머니는 자기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어주는 며느리 도요코를 끊임없이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요코에게 남은 한 가지 희망은 앞으로 2년만 버티면 시어머니에게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삶도 15년밖에 남지 않게 되지만 그것보다 시어머니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 더 기쁘게 다가오는 거죠. 이런 도요코의 태도는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냉혹하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한테는 공감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책은 결코 비극은 아닙니다. 가정 구성원 중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정 내 노동에 바쳐야 했던,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던 도요코는 마침내 가출을 하는데요. 가출 직전 도요코는 그동안 참아왔던 화를 아들 마사키에게 쏟아냅니다. 이 책 182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엄마는 이쪽을 보고 있지 않았다. 두 눈 가득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으로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다. 제발 이제 그만해. 다들 나를 가정부 취급하는 거. 토해내듯 말하고 엄마는 계단을 후다닥 뛰어 내려갔다. 멀거니 그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언제나 현명하게 처신하는 엄마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니. 결국은 집을 나가버린 엄마 도요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도요코의 가출을 통해 가족들은 비로소 도요코의 빈자리를 실감하고 또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가정의 노동을 나누어 가게 되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책은 분명 가족 모두를 살리는 해피엔딩적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무거운 주제죠. 70세가 되면 누구나 안락사를 통해 세상을 마감해야 한다는 가정 자체가 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책을 읽어갈수록 아주 다양한 사회 문제들의 무게까지 더해지는데요. 고령화의 그늘, 그리고 과도한 부양 스트레스, 그리고 청년 취업난과 비정규직의 불리한 노동 환경, 관계를 단절한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히키코모리 문제,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노인 요양 보호사들의 열악한 처우 등 이미 우리 일상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 소설 속에서 하나하나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이 소설은 읽는 재미를 잃지 않게 만듭니다. 마치 한 편의 잘 짜여진 블랙 코미디처럼 현실을 잘 변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누구라도 이 책을 잡는다면 아마도 끝까지 손을 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은 해피엔딩이라 다 읽고 나면 끝마치 아주 개운한 편인데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남편 시즈오는 집을 나간 아내 도요코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무튼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와도 돼.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당신에게 집안일이나 어머니 수발을 시키려는 게 아니야. 이건 진심이야. 믿지를 않는군. 그리고 여러모로 미안했어. 나 이제 커피도 잘 끓여. 라면 끓여줄게. 아, 당신 좋아하는 콩나물도 넣어서. 뭐? 오겠다고? 정말? 고마워. 다행이다. 집안일은 조금도 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 병수발마저 아내에게 맡긴 채 친구와 세계 여행을 떠났던 아주 무책임하고 멋대로인 남편의 변화. 그건 한 가족의 구성원이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서로를 챙기고 인정하고 보살필 때 모든 건 회복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럴 때 맞는 봄. 정말 봄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고른 곡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 이 곡 바이올린 연주로 만나보시죠. 연주를 하면서 이미 봄은 한참 깊어 여름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흩날리는 벚꽃잎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끝부분에 실린 옹기니의 말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도요코의 가출은 며느리이며 아내이자 엄마인 역할로서의 자신에서 오롯이 그녀라는 존재로 돌아감을 뜻한다. 그리고 도요코의 가출을 계기로 이 가정은 온갖 해결책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마치 시행을 앞둔 70세 사망법안이 온 국민으로 하여금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거기에서 벗어날 획기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실천하게 한 것처럼 이 가정이 보여준 속살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이미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머지않아 맞닥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더욱이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작품이다. 어쩌면 주인공 도요코가 혼자 짊어져야 했던 힘겨운 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으로 되풀이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닌 같이 책임을 나누는 그런 선택 말입니다. 오늘의 책, 왼쪽 주머니에서 펴낸 70세 사망법안 가결. 우리의 오늘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김자연의 바이올린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과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자연의 바이올린 북!